I can't take no loss. I don't even know what it costs. I hit the ground then it go off. Yeah, hit the ground then it go off. Yeah, I really feel it's my time. Think it's my year. Yeah, I really feel it's my time. Think it's my. 안녕하세요 여러분, BMW 인건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차 i4 M50에 대한 시승기와 제가 현재 약 한 15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출고하고 나서 느낀 점과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좀 알려드리고자 본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i4 M50을 제가 구매를 한 이유는 딜러들은 감가 방어에 되게 민감해요. 차량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또 M340i랑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감가 때문에 i4 M50을 좀 선택을 하게 됐고요. 차를 1500km 타면서 느낀 점은 BMW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이 진짜 야박하구나 였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78km인가 그렇거든요. 실제로 여름인 이유도 있지만 제가 휴가를 다녀오면서 한번 운행을 해보니까 520km 탔어요. 물론 여름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겨울에는 전비가 분명히 좀 떨어질 거고, BMW는 히터가 27.5도 다음에가 하이예요. 국내 히터 이제 틀어놓고 인증 테스트 할 때는 28도로 틀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국산 차들은 28도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없어서 하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차가 뜨거워지면서 히터가 풀 작동되면서 거리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불리한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도 테스트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래서 주행거리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544마력이다 보니까 이 차가 정말 밟는 대로 튀어나갑니다. 초반부터 토크가 100%다 쓰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81 토크가 그냥 뿜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스포츠 부스트 모드를 놓게 되면 서스펜션이 확실히 단단해진 게 느껴지고, 가속력이 진짜 빨라서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급하선 변경을 하면 엑스드라이브가 지금 다 잡는 거예요. 직선 가속감,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하거나 민첩한 코너링을 주행을 할 때도 정말 민첩합니다. i4 같은 경우에는 M50이 지금 뒷바퀴 캠버각이 그러니까 캠버각이라는 게 있는데, 바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뒷바퀴가 약간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제 그게 코너링에 더 적합한 좀 캠버각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게 일정 수치 이상 넘어가면 오히려 코너링에 불리한 포지션이 되는데, 그걸 잡고 있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엄청나게 이 조율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80km로 조금 급한 코너를 돌아봤을 때도 정교하게 이렇게 땅을 잡고 치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과 맞물리면서, 원래 보통은 저마력 차들이 사륜을 쓰면 오히려 무게도 무거워지고 주행에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고마력 차들은 사륜을 쓰게 되면 오히려 접지가 좋아지고 네 바퀴가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서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그런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차를 앞으로 빨리만 가게 만들자 그러면 그건 여느 브랜드나 지금은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정교한 느낌과 운전의 즐거움은 만들어내는 회사의 역사와 그런 수많은 과거의 그 데이터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고, 뒷바퀴 서스펜션이 이제 에어 서스펜션인데,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약간 출렁이는 구간을 만났을 때 약간 스무스하게 한번 바운스 됐다가 바로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운스해서 출렁출렁 이렇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 차량은 이렇게 한번 출렁하면서 그냥 바로 잡아버리는 느낌. 그래서 처음에 BMW를 모르시는 분이 타시면은 이 차는 좀 딱딱한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타보시고 나면 이 차는 이제 딱딱한 게 아니라 단단한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십니다. 544마력이니까 환산을 하면은 4륜의 고마력이다 보니까 이 차 처음에 가속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코뿔소가 다리 4개를 딱 땅에 박고 순식간에 힘을 앞으로 그냥 질러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내가 좀 뭔가 제트기에 탔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차량이고, 방지턱을 넘을 때 뒷바퀴가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게 그 운전자의 등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 이 차가 승차감이 뒷바퀴가 되게 부드럽겠구나, 좀 이렇게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i4 살 거면 M50을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M50이 줄 수 있는 매력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샤넬 가방을 사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부족해서 이제 돈이 좀 아껴 쓰기 위해서 구찌를 사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샤넬을 못 가져서 계속 아쉬움이 남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그 샤넬을 사야만 채울 수 있어요. 이 i4를 패밀리카로 운행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게 그 뒷좌석에 바닥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이 많이 올라온 걸 저는 해결을 했어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좀 간단한 해결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승을 마친 다음에 내외관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반 카드는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Volví a estudiar en Colombia, la isla sin nada que hacer. El año se le hizo largo, estudió y cumplir su deber. En llamada a su amiga le dice que este verano es pa' beber. Solo quiere salir y de nadie depender. Hasta que me conoció, ella no se lo esperaba. La vi entrando en la disco, me devolvió la mirada. Sonrisita nerviosa, de besos se enfadaba. Se le escapó un te quiero, la que no quería nada. Hasta que me conoció, ella no se lo esperaba. La vi entrando en la disco, 이게 마이크로 표현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피커는 제가 막귀는 아닌데 민감한 편도 아닌 딱 그냥 그 정도거든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고 좋은 음질과 느낌을 준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시승기는 여기서 좀 마치고 제가 차량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단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점은 결국에는 2열 공간, 그게 가장 큽니다. 2열 공간에 이제 제가 바닥에 올라와 있는 걸 10cm 방석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 10cm 방석을 이렇게 깔고 앉으니까 정말 편안합니다. 무릎 공간이 뭐 허벅지가 떠 있지도 않고 되게 편안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한 180 정도 되시는 분은 아예 뒷자리에 탈 수가 없겠더라고요. 머리가 천장에 닿아서. 바로 이 방석이 제가 이제 바닥에 뜨는 허벅지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선택한 방석인데요. 그냥 탔을 때와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렇게 타게 되면 이 정도, 한 요 정도의 허벅지 공간이 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방석을 한번 깔고 앉아보면 되게 편해요, 진짜. 이 방석이 그 약간 마약 방석 느낌이라서 앉은 사람의 그게 너무 편합니다. 전혀 뜨는 거 없이 진짜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 방석 깔고 나니까 순정 시트 웬만한 다른 차보다 훨씬 편합니다. 요거는 좀 제가 i4 차주분들에게 강추를 드리는 좀 제품이고, 제가 지금 촬영 환경이 좀 열악해서 머리 공간을 이 방석 10cm 짜리를 깐 상태에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5cm 정도 남거든요. 10cm 방석을 깔았을 때 이게 10cm지만 눌리겠죠. 아래로 눌려가지고 뭐 그렇게 10cm만큼 올라온 건 아닌데 5cm 정도 머리 공간이 남아요.
이 방석을 깔고 편안하게 앉게 되면 키가 18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타기 어려우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는 이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제가 단 한 가지 단점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 차량은 물론 다 용도가 있고 니즈가 있지만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아빠 2열 거주성만 해결된다면 그냥 사야 되는 차입니다. 축복이에요. 이 가격대에 이만한 퍼포먼스를 즐기면서 가족과 안락하게 타면서 이제 트렁크도 되게 편하게 쓰고 이럴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